자, 128회 발송배정 기술사 4교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요, 4교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4교시에서 조금,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두 문제는 기본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일단 기본 문제가 기본서에서 출제가 됐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좀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세 페이지에 얼마만큼 일목요연하게 잘 보기 좋게끔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항에 맞춰서 기술을 했느냐, 이제 이런 능력을 좀 보는 거거든요. 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파악해서 이 자료들이 좀 보기 좋게 깔끔하게 어떤 그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발전공학에서 나온 문제인데 전력 소요의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 방식별 주요 고려사항을 쓰시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용이 엄청 많아요. 뭐 발전 방식이라는 게 크게는 기저부와 중간부와 첨도부와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거기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뭐 석탄 화력,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화력에도 신의 화력, 그다음에 뭐 노화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도 있고 양수 발전도 있고 이런 발전 어떤 그 형식별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고 계통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다음 용량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획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문제의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시야를 가지신 분들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를요, 하나하나 낱개 단위로 외우지만 또 전체의 어떤 그 틀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뭐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못 쓰시더라도 큰 덩어리를 통통통 쓰시면서, 답안에서 요구하는 어떤 어, 그런 사항들에 맞춰가지고 그 부분들을 구성을 잘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에서 나왔지만 좋은 문제지만 뭐 쉽다면 쉽고 뭐 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자 그다음에 차단기 가혹 차단 현상에 대해서 쓰시오. 여기 보시면 용어 해설집에도 뭐 전류 절단 서지라든지 뭐 충전 전류 차단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송배전공학의 9장에 보시면 내부 이상 전압, 차단기가 내부 이상 전압, 차단기의 개폐 서지가 내부 이상 전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핵심 과제에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셔가지고 기획을 잘 하셔서 보기 좋게 구성을 하셨으면 높은 점수를 받으셨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전체적인 걸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물어봤는데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백화점식으로 해서 10가지의 내용을 10등분 해가지고 고르게 예를 들어 100줄인데 10개의 항목을 나열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10분의 1하니까 10줄씩 나눠서 쓰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형태의 답안지가 좋은지는 직접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기획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거다.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변전소의 전압별 모성 구성 방식은 당연히 발송배정 기술사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서에는 모성 보호 방식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어요. 용어 해설집에. 근데 모성 구성 방식에 대한 거는 기본서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한전의 뭐 변전 설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 어렵진 않거든요. 기본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교재들은 오히려 되게 쉬워요. 쉽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딱 그려보면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기본서는 없지만 기본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심화 문제에 넣어놨지만 자 발송배정 기술사를 어느 정도 준비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5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슈퍼 캐패시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건축전개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발송배정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 슈퍼 캐패시터는 원래 이 C 성분이라는 게 계통의 어떤 그런 그 역류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전압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슈퍼 캐패시터는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ESS하고 비슷한데 ESS의 그 배터리와 같은 이런 역할은 아니고요. C라는 성분이 에너지를 충전했다가 순간적으로 방전하는 건데 요
충전량과 방전 시간이 일반 C 성분에 비해서 조금 길어요. 그래서 계통에서 막 요동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풍력 발전기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출력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슈퍼 캐패시터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자, 요거는 관연도 기출문제 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5번, 6번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4교시가 다른 교시에 비해서 좀 어려웠고, 이번 교시의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합격권에 계신 분들은 그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어떤 이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앞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킵 문제. 아마 이 부분에 좀 의아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돌국형 발전기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왜 이게 스킵이냐. 자, 지금 이거 하나만 쓰기에도 20분이란 25분의 시간이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 다음에 상차 곡선을 그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릴럭턴스 터크에 대한 부분을 또 물어봤죠. 그다음 얘네들이 안정도에 미치는 영역 5가지를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딱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로 잘라놨기 때문에 5개의 답을 다 쓰셔야 돼요. 25분 안에 다 쓴다라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발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 수식을 뭐 유도하는 게 쉽진 않아요. 물론 제가 전기기기라는 교재 이 강의에서 다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은 그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결국은 내가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통으로 다 세팅을 해서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 5가지 항목을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외우기도 어렵지만 이 내용을 다 쓰게 되면 5페이지, 6페이지 분량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감만 좀 익히시고요. 이거 증명할 줄 몰라도 기술사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명하고 내가 쓸 수 있으면 당연히 합격을 하는 거겠지만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뭐 합격하는 게 어렵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문제는 내가 판단을 내려야 돼요. 난 원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까발려 가지고 다 가져갈 거야.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분들은 시간을 더 투자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그거보다는 좀 빨리 합격한 다음에 내가 시간 내서 이런 부분들에 시간 투자해서 모자란 부분들을 보완할 거.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은 기술사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늦어지게 되면 보통 2년, 3년 이렇게 쭉쭉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1년만 더 공부를 연장해도 엄청 힘든데 이게 막 2년, 3년, 막 10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 내용이 나쁜 내용이 아니고 기본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합격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합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다 공부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시간이 뭐 10%, 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2배, 3배,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스킵 문제로 넣어놨고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제가 전기기기 강의에 올려놨는데 그거 보시고 거기 제가 질문 달아도 답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술사 공부에 도움이 안 되니까. 보시고 내가 할만하다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돼요. 이타 아카데미 수강생 분들도 영상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고 내가 이거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계속 외우고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제가 권장하는 건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라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킵 문제로 넣어놨고요. 스킵 문제에 대한 이유는 여기 적어놨습니다. 25분 안에 풀 수 없음. 단발성 출제 유형의 문제다. 한번 10년치 문제 찾아보세요. 이 문제가 있는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10년 안에 한두 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난 이 문제 안 풀어도 다른 거 쓸 수가 있으니까. 또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다 수치 해석을 다 하지 않고 계산 문제를 증명하지 않아도 다른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계통 신뢰도 및 유지 기준,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당연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 외워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백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보고선 지나쳐야지. 다음에 요게 나왔으니까 요거 옆에 있는 뭐 전기 품질 유지 기준 옆에 있는 다른 어떤 규정, 이게 나오겠지. 그걸 외운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유형의 부분들은 그냥 파악만 해두시고 외우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나오면 나 꼭 맞춰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이런 게 있어. 하지만 나는 이거 풀지 않기 위해서 기본서를 잘 써야 되니까. 그래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도 내가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관련도 문제 해설을 보시든지 아니면 이 규정을 다운받아서, 이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하지 말고 넘어가라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6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하면 잘 쓸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아실 거예요. 기본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럼 나머지 한 문제들은 내가 완벽하게 15점을 맞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빵점은 아니더라도 한 뭐 8점, 9점 정도, 한 절반 정도의 점수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접근하시게 되면 뭐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교시가 아니었나, 그런 회차의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경향 분석서부터 해가지고 각각의 교시별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해설을 해드렸는데 한 5편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 전체적인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혹은 한두 편 정도 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가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각자가 역량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맞으시는 분들은 제 방식대로 가시면 되고요. 제 방식이 안 맞는 분들도 옳은 방법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찾아보시면 되고, 제 강의는 뭐 참고만 하셔도, 아니면 이건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그냥 무시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올해 이제 3번의 시험이 마감이 모두 됐고요.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나는데 뭐 아무래도 지난번에 0명, 5명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은 10명에서 플러스 한 3, 4명 정도 더 가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10명에서 13, 4명 사이에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뭐 어려웠던 쉬웠던 간에 한 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한 1년, 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이라고 하면 3번 중에 최소한 1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 그 다음에 2년이라고 하면 2번에 3번 정도는 기본서에 충실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서에서 벗어난 문제 한 30문제 정도 보완하셔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반복 학습을 하시면서 점점점 어떤 그 점도를 좀 높여서, 밀도를 높여서 준비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2년으로 따지면 두세 번 정도, 1년으로 따지면 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온다. 그 이상은 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공부하시기도 좋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합격 기간을 훨씬 더 단축을 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찍은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우리 홈페이지나 뭐 전기인사이드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 글을 올려주시면 저하고 또 같이 이렇게 문제 해설서를 작업한 이덕길 기술사라든지 이주석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답변을 해 드릴 거니까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또 뭐 신뢰가 되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저희가 충실하게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